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어딘가에는 반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현대전자입니다. 한때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며 세계 반도체 시장을 흔들었던 거대 기업, 그 현대전자가 2001년 갑자기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현대라는 두 글자를 스스로 떼어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회사는 채권단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3년 국도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갑자기 현대전자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고요? 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뜻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정주영은 그룹 종합기획실장을 미국 실리콘밸리로 보내 반도체 전문가 강기동 박사와 사업조사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전자사업 준비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군에 국도건설이 가지고 있던 부지를 공장 부지로 확보한 뒤 사명을 바꿔버린 거죠. 본인이 직접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앉으면서요. 하지만 시작은 순탄치 않았어요. 공장 착공은 허가 문제로 6개월이나 밀렸고 계획했던 면적의 70%밖에 못 지었습니다. 완공 이후에도 제품 개발과 생산 모두 부진을 겪었어요. 그러다 1984년 12월 드디어 반전이 일어납니다. 현대전자 산업이 16K SRAM 시험 생산에 성공한 겁니다. 이게 그냥 작은 성과가 아니에요. 이 기술력이 쌓이고 쌓여서 훗날 DDR, HBM 같은 초기 메모리 기술 축적의 출발점이죠. 현대전자는 여기서부터 제대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1985년 메모리 양산체제 진입, 1986년 반도체 연구소 설립, 1989년 미국 알렌 브래들리와 합작법인 설립, 1993년에는 미국의 유명 하드디스크 제조사 맥스터까지 인수했습니다. PC, 게임, 통신, 전장, 인터넷까지 손을 뻗으며 현대전자는 그야말로 문어발로 커나갔어요. 1996년 주식도 상장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완벽한 성장 스토리처럼 보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한국을 덮쳤습니다. 기업들은 줄줄이 무너졌고 김대중 정부는 재벌들을 직접 수술대에 올리기로 합니다. 그 칼이 바로 빅딜이었어요. 빅딜이란 5대 그룹 계열사들의 중복 사업을 서로 통폐합시키는 정책입니다. 반도체는 이 빅딜의 핵심 품목이었어요. 당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현대전자는 점유율 2, 3위권, LG반도체는 4, 5위였습니다. 정부는 이 둘을 합쳐 삼성전자에 대적할 수 있는 한국 반도체 챔피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했죠. 문제는 이게 LG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강탈이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빅딜 논의 초기에는 오히려 LG 반도체가 주도권을 잡을 거라는 평가가 우세했어요. 당시 시장에서도 LG 반도체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시각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전경련이 내세운 외부 평가 업체는 현대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현대전자가 LG 반도체 지분 약 60%를 2조 5,600억 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LG그룹 구본무 회장은 협상이 끝난 뒤 전경련 회장단 회의 대부분에 불참했습니다. LG 측의 발탈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죠. LG 측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금감위가 LG 반도체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시키며 금융제재로 빅딜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였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1999년 10월 현대전자는 LG 반도체를 흡수 합병했습니다. 세계 2위권의 거대 반도체 기업이 탄생하는 순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현대전자의 승리가 아니라 승자의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LG 반도체를 품에안은 현대전자, 문제가 바로 터졌습니다. LG 반도체가 가지고 있던 부채 약 4에서 6조 원을 그대로 떠안고 됐거든요. 빚이 많았던 현대전자는 인수 직후 부채 비율이 930%를 넘어섰습니다. 10조 원대 초반에 달하는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된 거예요. 반도체 산업은 절대로 투자를 멈출 수 없는 분야입니다. 공장 라인 하나를 새로 깔려면 수조 원이 필요하고 기술 개발을 멈추면 바로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그런데 부채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현대전자는 정작 필요한 시점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했어요. 설상가상 여기에 외부 충격이 더해집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PC 판매가 급감했고 D램 가격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2000년 한 해에만 현대전자는 약 2조 원의 단기 순위 손실을 기록했어요.
여기에 결정적인 내부 악재가 터집니다. 바로 왕자의 난이에요. 정몽구와 정몽헌이 현대그룹 경영권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싸움은 그룹 전체에 심각한 균열을 남겼어요. 현대건설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현대전자까지 번졌습니다. 2001년 하반기 금융부채는 8조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2001년 현대전자 산업은 공식적으로 사명을 하이닉스 반도체로 변경했습니다.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 중 처음으로 현대라는 이름을 스스로 떼어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같은 해 8월 하이닉스는 공정거래법상 현대그룹에서 공식 분리됐고 10월에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즉 워크아웃에 돌입했습니다. 이 회사를 살려야 할지 그냥 정리해야 할지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정부와 채권단은 하이닉스를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는 현대전자의 과다한 부채와 시설 중복 투자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LG는 빅딜 당시의 감정이 남아있어서 인수 의사가 없었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MOU를 체결하며 해외 매각 카드를 꺼냈지만 2002년 협상이 최종 걸렬됐습니다. 주인 없는 회사로 10년 가까이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채권단이 하이닉스를 손에 쥐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 회사는 오히려 군사를 빼기 시작했어요. 반도체와 관계없는 사업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독립한 자회사 수십 개 정리, 현대전자 시절에 문어발처럼 뻗었던 사업들이 싹 정리됐고 남은 건 딱 하나, 메모리 반도체뿐이었죠. 역설적으로 이게 오늘날 SK 하이닉스를 세계 최강으로 만든 기반이 됩니다. 2003년 반도체 시황이 개선되면서 하이닉스 실적도 회복됐고 2005년 3월 예정보다 1년 반이나 앞당겨 워크아웃을 졸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찾기는 계속 표류했습니다. 그러던 2011년 드디어 손을 든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SK그룹이었어요. 당시 업계에서는 먹으면 망한다는 말까지 돌았지만 SK 최태원 회장은 배팅을 단행했습니다. SK 하이닉스로 사명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HBM을 세계 최초 양산한 회사이자 HBM 글로벌 점유율 1위, 세계 HBM 같은 고부가 영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1983년 국도건설에서 출발해 현대전자로, 하이닉스로, 그리고 SK 하이닉스로 불과 40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현대전자의 몰락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강제 구조조정, 감당하기 힘든 부채, 오너 일가의 정형권 분쟁, 그리고 타이밍 최악의 반도체 불황까지 수많은 악재가 한 번에 겹쳤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망함이 오히려 군사를 다 걷어내고 메모리 반도체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SK 하이닉스는 어쩌면 그 실패 위에 세워진 겁니다. 빅딜이 없었다면 LG 반도체가 지금의 하이닉스가 됐을까요? 아니면 현대전자가 독자 생존에 성공했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분명 반도체 지형도는 지금과 전혀 달랐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